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발 플라스틱 전쟁 시작됐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되면서 종이 종목들이 조금 뭐 강하게 한 종목은 움직이기도 했고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었죠. 그런 가운데 한 번 더 뭐 부각이 되는 부분이다. 이제 계속 부각될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그에 따라서 플라스틱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무언가 또는 종이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사를 좀 내려보면 플라스틱 제품 가격 떨어지나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썩는 플라스틱 개발에도 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화학계가 좀 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락으로 카카오 손잡고 제주에 관광단지 만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뭐 테마파크 식물원 제주 최대 관광단지로 뭐 개발할 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서 한라그룹은 우선 카카오 VX랑 뭐 자산 운용과 골프장 및 부대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이 VX라는 회사가 카카오 VX라는 회사가 요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요런 거 하는 회사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발에 있어서 이제 AR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또 추가로 뭐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랜드마크화 되는 그러한 뭔가 새로운 관광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한편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제주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관광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리는 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라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부품 쪽에서 어, 관련된 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자동차 쪽은 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최근 뭐 이런 식으로 뭐 적극적인 뭐 행보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 카카오 이제 카카오톡 돈 버니 달라진 일부 유료화 본격 시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유료 부분들이 점점 카카오 톡에 첨부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뭐 유료화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무료로 플랫폼 깔아놓고 일부 조금 수익성 추구하고 뭐 확장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성장을 카카오긴 하지만 카카오톡 자체에 있어서는 뭐 아직도 좀 무료 성향이 강한 부분이 큰데 그거를 어떻게든 좀 유료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끌어내려고 하는 행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것에 대한 뭐 잘못하면 뭐 반발로 인해서 뭐 사용이 지금 워낙 독점적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메신저라기 뭐 때문에 카카오가 당장 뭐 바꾸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 한 차례 뭐 텔레그램으로의 사용이 증가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반감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잘 풀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차 이제 을지로랑 송도에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다고 해요. 뭐 요게 현대차가 선보인 전기차 충전소 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충전 인프라가 깔려야지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될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들이 좀 힘을 쓰는 과정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라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데 뭐 본인들뿐의 힘으로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협업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뭐 관련 종목들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 친환경 자동차 관련 인프라 쪽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를 굉장히 큰 파이로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인프라 쪽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I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뭐 그래서 계속 살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다른 기사 보면 대형마트는 계란을 1인당 한 판으로 구매 제한을 걸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6개월 뒤에 이제 닭고기 값이 더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오르고 있다는 뭐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조금 뭐 주말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인터넷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명절 구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가 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식품 물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고 이거 계란에 대한 수요를 피하기 위해 다른 뭐 육류에 대한 부분도 움직이면서 또 수요가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육류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키우는데 이제 돼지는 손이 뭐 키우는데 곡물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뭐 탄소 배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육류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뭐 수출에 대한 부분도 뭐 이야기가 언급되는 거에 뭐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점프할 수밖에 없는 AI뿐만 아니라도 수요의 증가로 점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코로나로 기본적으로 가정 내 우리 국내적으로는 육류 소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증시에 이제 가장 큰 자금의 이동이 슬슬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뭐 해외 증시까지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경단위로 거의 뭐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뭐 워낙 이제 하나의 뭐 거래가 기본적으로 억 단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자금이 매매가 끝난 자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다. 물론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어, 뭐랄까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시세의 변동이 많이 이렇게 심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이 자금이 부동산 자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슬슬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한다면 이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 사람들 속에는 여러 가지 성향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좀 깔고 앉아서 좀 시세를 취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성 있는 자금이 들어온다면 증시에 안정적인 발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 뭐랄까요? 너무 이제 단기 거래 성향이 큰 우리 투자자 및 시장이었는데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고 그에 따르면 조금 미증시처럼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그 조금 좀 된 자료 기준이긴 한데 개인들이 주식 투자 비중이 한 본인 뭐 자산의 한 30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 물론 증시가 좋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자금이 들어와서 증시가 좋아지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부동산에만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인들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부분이 증시를 넘어오면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또 뭐 추세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역할을 하는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 도는 대형주들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이제 잠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할 텐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지금 핵심적인 뭐 결국엔 재확인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덕분에 뭐 중국, 미국 제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하여튼 여기 보시면 외국인에 대한 직접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리고 수출도 굉장히 뭐 코로나 2020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또 그 중국 내에서 소비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2020년에 19년 대비 화장품 소비가 9점 몇 프로 정도 늘은 걸로 조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중국이 뭐 코로나 처음에 생긴 곳이었지만 조금 뭐 먼저 빠져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경제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계속적으로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황도 요것도 보실 수가 있겠죠. 외국인의 직접 수출이 늘어났다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 뭐 중국 소비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워낙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두 국가이고 또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뭐 굉장히 우리가 중국이 이 수입을 하는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세 번째 손가락에 끄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증시야 뭐 아직 뭐 3,200을 해결을 못한 상태예요. 아직 그런 가운데 여기 3,200 회복을 못한 가운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는 대형주들에 따라서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이런 박스권에서 노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미묘하지만 조금 더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하여튼 일단 최근 뭐 시장이 뭐 많이 매수할 때도 있고 개인도 그렇고 기관이 워낙 일주일에 한 번 정도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관망하는 그런 매매 동향도 뭐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 넘기기 전까지는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개별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나 좀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코스닥도 990 포인트. 결국 아직 안 넘겼어요. 안 넘겼는데 일단 여기 요거 양봉 하나 세워놓고 요 위에서 이렇게 캔들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패턴적으로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아직은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이 이렇게 양봉을 좀 뚫어주면서 조금 코스닥이 좀 좋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요거 위에서 약간 쉬는 캔들은 이렇게 양봉해 놓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한번 더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일단 그리고 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에 이런 식으로 U자로 지지를 받으면서 돌려지는 그림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990을 넘기기 전까지는 조정이 현재 진행형이고 그 안에서 뭐 개별 종목들의 차별적인 뭐 자기 갈 길 가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지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